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이때부터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비교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그럼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합력이 일정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등가속도 운동은요, 우리 분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뭐가 있냐면, 그래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식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좀 처음에는 그래프를 좀 많이 쓰긴 하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어떤 걸 또 많이 이용하냐면 공식을 되게 많이 이용한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또 우리 기출문제에서는요, 주로 공식을 많이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식, 등가속도 운동 공식 어떻게 나오고, 중요한 건 요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세 개의 그래프, 우리 앞으로 AT, VT, ST 그래프 많이 나올 거고요. 우리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할 때 이 세 가지의 그래프로 한 물체의 운동, 어떤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할 때도 있고 일정하게 속력이 감소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이 세 종류의 그래프로 나타내서 우리는 분석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일정한 기울기가 0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또 여러분 기울기,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라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면 속도의 증가량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같을 때를 얘기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합니다 라는 걸 얘기할 거고, 그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초기 속도는 V0고 기울기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그 다음에 속도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와 속도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그래프가 여러분들 등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이차 함수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AT, VT, ST 그래프가 다 지금 한 물체의 운동을 지금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항상 그래프 나오면 뭐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기울기나 면적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T 그래프, VT 그래프, ST 그래프, 우리 면적 기울기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우리 AT 그래프는 면적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속도의 증가량, 변화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VT 그래프는 둘 다 의미가 있어요. 기울기와 면적이 둘 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기울기는 가속도, 면적은 이동거리.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우리는 속도를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좀 많은 의미를 주는 것들이 있죠. 기울기도 의미가 있고 면적도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물체 운동을 우리 그래프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항상 속도 시간 그래프로 분석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래프의 종류, 의미들을 잘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우리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좀 느려지는, 가속도가 0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상황을 얘기할 텐데, 그럼 속도가 느려지면 우리 VT 그래프는 점점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느 순간 멈출 거잖아요. 그럼 멈췄다가 방향도 바뀌게 되는 이러한 운동을 그래프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일 때의 그래프, 그걸 ST 그래프로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요 VT 그래프하고 ST 그래프에서 요게 중요해요. 여기를 T1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도 T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T1이라고 하면 지금 다 뭐가 방향이 바뀌어지는 여러분들 전환점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전환점이라고도 얘기하고 반환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반환점이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는 플러스 속도였다가 마이너스의 속도로 바뀌어질 때 요 순간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 많이 질문해요. 문제 풀다 보면. S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0이 되는 곳.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방향이 바뀌어질 때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서 기울기가 0인 곳을 우리는 방향이 바뀌어지는 지점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AT, VT, ST 그래프 속도가 증가할 때와 속도가 감소할 때에 우리 두 가지로 그래프를 나타내 봤고요. 근데 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할 거 등가속도 운동 공식 뭐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역학뿐만이 아니라 전자기에서도 현대 물리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는 공식들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외우는 건 금방 외워요. 자, 우리 유도하는 것들은 우리 첫 번째 식은 가속도의 정의에서부터 나온 거고요. 자, 우리 두 번째 식은 여기 그래프에서 면적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이제 미분하고 적분 같은 것들을 이용해 주셔야 되지만 우리 시험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거 외우셔야 돼요. 세 번째 식은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에서 t를 소거한 값이 우리 세 번째 식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자,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as는 v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등가속도 운동 분석할 때 공식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식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딱 하나 빼고 다 스칼라예요. 자, 뭐가 하나 딱 스칼라냐? t만 스칼라입니다. t만 스칼라에서 여러분들 t가 스칼라다라는 얘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t는 여러분 특히 이제 두 번째 식에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내면 플러스 값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물리에서는 시간이 음수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은 항상 여러분들 플러스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값은 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과거예요. 우리 항상 물체가 발사가 된 다음에 운동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시간은 플러스 값만 취해줄 거고 그럼 나머지들 자, V도 벡터고, V0도 벡터고, A도 벡터예요. S도 벡터고, V0도 벡터고, A도 벡터고, 밑에도 마찬가지, A도 벡터, S도 다 벡터입니다. 그러면 벡터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벡터는 방향을 반대 표현해줘야 되는데 얘가 다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것들이 다 등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줘서 특히 방향이 바뀌는 등가속도 운동을 분석할 때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이면 왼쪽 마이너스, 위쪽이 플러스면 아래쪽 마이너스 방향을 잘 설정해 줘서 V와 V0, A와 S 같은 것들을 잘 부호 설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알아야 돼요? 이거 써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그래프를 잠깐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우리 예제 5번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기초인문교재의 PDF를 여러분 잘 활용해 주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 공부하셔도 됩니다.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가 직선상에서 움직일 때 3초 동안의 가속도의 변화가 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속도는 뭐가 의미가 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는 뭐가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면적이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 면적이 속도의 변화량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가속도가 플러스면 얘는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속도의 증가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면적이네요. 그럼 얘는 속도의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소량을 의미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등속. 자, 우리 가속도가 0이면 무슨 운동이었어요? 등속 운동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자, 이것만 보면 몇 초일 때 속력이 얼마인지, 어디에 있는지 이거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VT 그래프하고 ST 그래프 이렇게 해서 바꿔서 표현해주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얘를 VT 그래프로 바꾸면 0에서부터 1초 때까지 밑에 있는 그래프 참고하시면 돼요. 자, 0에서부터 1초 때까지 속도가 증가하는데 요거 4 아니에요. 자, 요 값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하셔야 되냐면 5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왜냐면 속도의 증가량이 지금 5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감소량도 우리 마이너스를 좀 표현하면 또 마이너스 5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초 때까지 5m/s 증가했다가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5m/s로 지금 여러분들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속도가 다시 감소해요.
속도가 감소해서 다시 정지하게 되는 자, V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ST 그래프로 바꿔버리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초일 때, 2초일 때, 3초일 때라고 얘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0에서부터 1초 때까지는 우리 속도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S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에 해당이 됐으니까 기울기를 증가하도록 그려주면 되고요.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등속 운동을 했으니까 기울기가 일정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고 2에서부터 3초 때까지 이거 아래로 내려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향이 지금 바뀌지 않았거든요. 지금 VT 그래프를 보니까 다 플러스의 면적입니다. 다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자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은 바뀌지 않고 이러한 연들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자 우리 조금 더 분석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얘기할 수 있죠. 0에서부터 1초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면적이 VT 그래프는 면적이 우리 이 이동거리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여기는 2.5m 이동했고요. 1에서부터 2초 때까지는 면적이 5m네요. 2에서부터 3초 때까지는 얘를 2.5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ST 그래프로 표현하면 1초일 때 위치 2.5m. 2초일 때 위치는 자, 두 개 더하니까 7.5m라고 얘기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초일 때 위치는 다 더해서 여러분들 10m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 이런 특징들 VT 그래프와 ST 그래프의 특징들로 우리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로 분석하는 거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거. 자, 그럼 우리 기출문제 한번 보죠. 기출문제 한번 보면서 우리 등가속도 운동 공식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자, 물체를 V제로 빵 발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얘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자, 시간에 대한 속도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속도 함수를 자, 이렇게 해서 나의 그래프와 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좀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라고 지금 한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방향 바뀌잖아요. 방향 바뀝니다.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처음에 발사된 방향을 플러스로 잡아요.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울기가 30도인 빗면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 마찰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물체들의 가속도 좀 정해져 있었죠? 어느 방향으로? 빗면의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우리 얼마로? G 사인 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G 사인 30인데 이게 마이너스 방향이잖아요. 가속도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G 사인 30도. 사인 30이 2분의 1에 해당되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G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2분의 G예요. 자, 그리고 이 물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올라가고 있을 텐데 여기까지 위치가 있을 거죠. 자, 그럼 이때 이 위치 여기 지금 설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여기다 표현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디서 설정할 거냐면 자, 여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어느 임의 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다가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가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쭉 더 올라갔다가 여하간 이렇게 되돌아오는 자, 이런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걸리는 시간을 내가 t라고 잠깐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변이는 지금 x고요. 이때 속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때의 속력 내가 v라고 잠깐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등가속도 운동 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식 써주는 거야. 첫 번째 공식. 자, V에 대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V는 자, V0가 플러스 방향이고요. 이제 여기 중요해요. A 대신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G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공식 갑시다. 자, X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S라고 하셔도 되고 X라고 해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문자는 설정이 나요.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X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X를 써서 등가속도 운동을 그대로 들어가면 돼. 대신 가속도 자리에다 뭐 집어넣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G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을 여러분 활용해 주면 됩니다. 또 마지막 식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마지막 자, 마이너스 자, 2 곱하기 A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G가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 썼었는데 자, 이건 지울게요. 우리 원래 플러스였었죠, 공식에서. 그래서 EAS, A 대신에 여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집어넣고, 그 다음에 V의 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요, 요 상황에 맞게 표현합니다. 중요한 거 방향 바뀌면 플러스 마이너스 잘 설정해서 식을 여러분들 일단 요거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첫 번째 보죠. 자, x 이퀄 d에 여러분 d라고 하면 지금 가장 속도가 0이 되는 곳, 지금 최고점을 얘기합니다. 자, 물체가 여기 어딘가에 도달해서 최고점에 도달하면 이때 잠깐 속력이 0일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지죠. 그렇죠? 그럼 속력이 0인 순간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쭉 해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지금 D에 해당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속도는 아니죠. 잠깐 멈췄다라고 해서 가속도 절대로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계속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G라고 하는 가속도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억 여러분 풀렸어요. 가속도 0 아닙니다. 자, 기억 틀렸고. 자, 니은에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빗면이 물체 작용하는 수직항력 얘기하는 거죠. 그럼 수직항력은 항상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어요? 빗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 수직항력도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우리 얼마에 쓰냐면 mg 코사인 세타. 여기다는 30 집어넣어주면 될 게 같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30 우리 2분의 2, 3에 해당되니까 니은은 왜 우리가 맞는 내용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니은 맞는 표현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자, D 값을 V0하고 G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내랍니다. 그럼 우리 좀 전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마무리해서 표현했습니다. 근데 지금 D하고 V0에 대한 정보를 지금 이거 이용해서 판단해요. 근데 문제를 이제 풀다 보면 우리 지금 최고점이 올라갔을 때 뭐 시간 알아내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 설정합시다. 최고점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이 T1이라고 하면 그것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1일 때는 속력이 얼마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0이 되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 최고점 도달 시간을 만약에 구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최고점 도달 시간을 구하라고 하면 자, 이거 T1에 대해서 정리해 주니까 얘는 우리 얼마입니다? G분의 2V0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디귿에 D 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정보 지금 없잖아요. 그럼 우리 어떤 거? 세 가지 식 중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식이 뭐가 있죠? 우리 맨 마지막 식 있네요. 우리 EAS라고 하는 요 식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X가 이동을 해서 어디 D에 도달했습니다. D에도 그럼 그때 물체 속력은 얼마 돼요? 여러분들 0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 약분시켜주고 위에 거 정리해 주시면 D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분의 V0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디귿의 보기는 우리가 틀렸네요. 그래서 얘도 답은 우리가 무엇을 니은으로 답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등가속도 운동 식을 활용한 그냥 대표적인 그냥 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9번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자, 익혀보신 거고요. 실제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우리 많이 활용하는 게 실제로 어디에서 많이 활용할 거냐면 중력장 내의 운동.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중력장 내의 운동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력장 내의 운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공식 활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정리하시고 한번은 복습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또